저도 이제 이런 특수부대에서 8년 동안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장소는 다 가봤잖아요. 막 살면서 그런 장소는 처음 봤어요, 진짜. 이 압도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옥상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누가 저한테 야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벽수신당 다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부대에서 8년 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하고 이제 다양한 남들이 쉽게 못하는 그런 콘텐츠를 하고 있는 유튜버 익스트림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만 봐도 깜짝 놀래고 겁이 많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분들이 냠냠이가 잘 되죠. 귀신이 잘 접해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가 되게 약해졌을 때, 아, 그래요. 근데 뭐 군인의 뭐 익스트림 좋아하고 짜릿한 거 늘 즐기고 이러면은 저는 안 붙을 것 같아요, 사실. 안 보여요? 아니 기운이 뭐 그런 기운은 없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다니시는 분 치고는 굉장히 맑으시네요. 원래 안 맑나요, 사람들이 다? 제가 못 뵈가지고 그런 분들을. 군인분들을 많이 접해보진 못했지만 군인이 오셨을 때 빙의된 분은 계셨어요. 군인 귀신이. 현직 군인이? 네. 근데 거기에 군인 귀신이 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세겠어요. 다 잡들이 하고 다 때려 부시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셔가지고. 근데 그 군대에서 이제 맞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분 영가가 따라오시더라고요. 안 보여요? 아, 저한테는?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대한민국에서 좀 가장 유명한 폐가나 흉가 또 이런 귀신 영가들이 되게 많다는 장소를 가고 있고요. 그런 장소를 이제 좀 저는 색다르게 좀 익스트림 스포츠나 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를 오히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곳을 자주 다니고 있어요. 오늘 이따가 또 촬영 있어가지고 또 가게 되었어요. 네. 오늘은 백백교라고 하시나요, 혹시? 이게 뭐 6.25 전쟁 이전에 사이비 종교였던 곳인데 그 대한민국 사이비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주가 신도들을 거의 400명 이상 학살했던 장소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또 이제 물이 차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안에 진짜 뭐가 있을지 혹시라도 뭐 이런 재단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백백교 말만 들어도 조금 소름. 근데 400명을 학살했다고요? 네, 맞아요. 얼마나 한이 많으시겠어요. 정말 다양한 연령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 분들이. 근데 진짜 막 천국을 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인지 아니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일지. 아, 그 신도들을 한 명씩 동굴에 집어넣고 유인을 한 거죠. 기도를 시키게. 그리고 뒤에서 밧줄로 목을 감아서 이렇게 좀 다 매장을 시킨 되게 좀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교주는 당시에 자살을 했고. 자살을 했어도 그에 따른 형제나 가족이나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대로 내려가는 그게 바로 벌이죠. 벌전이라고 하죠. 만만치 않네요. 큰일 났네.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현실이잖아요. 그럼 죽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건데 메인 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워낙 오래전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직 존재할까요? 그런 영들이. 당연하죠. 왜냐면 6.25 전이다 보니까 가장 대한민국에서 좀 큰 사건이 일어난 전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시점이어서 그런 데 가도 뭔가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냥. 저 정말 장담은 있다고 봅니다. 있어요? 떠나지 못했겠죠.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죽임을 당하셨거나 그러니까 뭐에 홀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던지 어쨌든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기는 백백교라는 그 말 끝에 따라드는 기운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곳이고 또 그러한 상황을 알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섬찟할 때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곳 스팟을 찾아다니다 보면 아, 몇 개 있어요. 네.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세게 느껴지는 기운이라면 귀문관살이 있거나 이러한 영체를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좋지 않은 영가들의 기운을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사람들이 가면 빙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저 궁금한데 빙의가 되면은 어떻게 사람이 행동을 하나요? 너무 다양해요. 일단 사람 같지가 않죠. 말투 이런 행동들이. 그쵸. 원래 내가 하는 행동은 뭐 이렇게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뭐 아침 일어나면 청소를 하고 했던 사람이 커튼을 다 닫아놓고 식욕을 금하고 속임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술을 안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찾고 여자를 안 좋아하던 사람이 막 여자를 좋아하고 동성으로 바뀌기도 하고 너무 다양해요. 내 성향과 다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피폐해져요. 아,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구나. 행복을 모르고 즐겁질 않고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또 거기에 또 흥미를 느끼고. 근데 본인의 의식은 있는 거죠. 이 상황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미쳤구나 하니까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그 기간 동안 귀신은 숙주를 3조. 저는 딱 한 장소가 있어요. 그 대전에 아시겠지만 영화 여고괴담의 모티브라고 불렸던 충일여고라고 있는데, 그 충일여고 본관은 그 2016년도에 한 유튜버가 들어가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잠겨 있어요, 다. 그래서 본관 그 자체는 사람이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고, 기숙사 건물이 한 300m 지점에 떨어져 있는데 또 너무 이제 동떨어져 있던 건물이다 보니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특수부대에서 8년 동안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장소는 다 가봤잖아요. 막 무덤도 가보고 무덤에서 자보기도 하고 진짜 막 되게 흉악한 곳도 되게 많이 가봤었는데 살면서 그런 장소는 처음 봤어요, 진짜. 이 압도감이, 와, 저도 이런 공포를 모르는 사람인데 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싶을 정도로 너무 세가지고 솔직히 그때 이거 찍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기왕 왔으니까 들어가 봐야지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맨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이제 군에서 쓰는 야간 감시 장비라고 있어요. 그 적외선으로 보이는데 불빛을 아예 안 켜고 저만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을. 영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인 대상으로는 저를 못 보는 상태죠. 제가 이제 그 장비를 착용하고 건물을 들어갔죠.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어. 처음에는 이제 장비도 있고 제가 다 보이니까 시야가 좋다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옥상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누가 저한테 야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제 귓속말로. 그래가지고 혹시 다른 유튜버 분이 근처에 계시나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막 그런 위험하니까 상황이 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장소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닌 거예요. 와,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는 장소인데 누구지? 노숙자분이신가? 해서 일부러 안부를 묻고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헛것을 들었나 해가지고 이제 계단 내려갔죠. 근데 내려갈 때마다 막 이리 와, 야, 이 말이 너무 정확하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신기하다. 순간 이거 뭐지? 신기하다 해서 카메라에 찍혔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자세하게 들려가지고 딱 듣고 내려가다가 계속 들리니까 저도 심리적으로 나가야겠다 빨리 해서 나왔죠. 바로 나오고 이제 밖에 있는 PD님들이랑 도망갔어요. 이제 산 밑으로. 복귀하고 나서 그 카메라를 시퀀스를 딱 봤는데 정확하게 그 녹음돼 있는 거예요, 카메라에. 그래서 와, 진짜다 이거. 진짜로 이게 나한테만 들린 게 아니라 전자장비에 정확하게 찍혀 있어가지고 그대로 내보냈죠, 방송에.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저도 처음 겪어본 현상이어가지고 봐야 되겠다. 어쩐지 그 들어가기 전에 와, 이 분위기가 진짜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그 분위기여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장소? 지금 말씀하신 귀 속에서 맴돈다, 그 말이거든요. 귀신의 언어는. 사람의 말처럼 이렇게 막 메아리가 치듯 들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귀신이 경고장을 낼 때나 귀신이 위협을 가할 때 머리에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전자장비에 담기기도 하나요? 그럼요. 가만히 있던 카메라가 꺼지기도 하고 잘 켜져 있던 TV가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자파의 주파수가 맞는 경우들이 있죠.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진짜. 근데 그걸 보고 사람은 정말 급하게 겁을 먹거든요. 뭐야? 신기한데? 그 반응이 놀라운데요? 그래요? 신기하다. 그런 걸 듣는 경우가 드문데. 그런가요? 그쵸. 더더욱이 기가 세기도 하고 그런 쪽에 겁이 없고 그러한 짜릿한 걸 즐기고, 근데 그 정도로 들을 정도면 터가 굉장히 음산하다. 충일여고에서 한 번 더 봤는데 그때 뭐 도깨비불이라고 하죠. 저도 뭐 처음 봤던 그런 거여가지고, 이제 저는 그 아까 장비를 꼈기 때문에 굉장히 라이트도 없이 불빛도 없이 정말 월광도 제로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 전기가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1층에서 딱 내려오고 나서 복도 끝에서 불빛 하나가 저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다른 사람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바로 장비를 올리고 봤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뭐지? 하고 다시 끼고 봤는데 끼니까 보이는 거예요, 불빛이. 근데 제가 소름을 왜 느꼈냐면은 저도 모르게 그 불빛을 따라가고 있던 거예요, 혼자. 순간적으로 정신이 들어가지고 본능적으로 저 따라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뒤돌아서 나왔거든요. 아직도 궁금하긴 해요. 전기도 없는 그런 버려진 장소에서 그 불빛이 저를 쐈다는 게 이게 과연 뭘까? 과연 이게 도깨비 불을 제가 한번 들어봤어가지고 제가 알던 그 도깨비 불이 맞는 건지 싶어서 궁금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영가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도깨비 불일 수도 있고 영가의 어떤 혼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 듣다가 보니까 홀리는 거는 영가도 홀리거든요. 그리고 이미 말을 들은 직후셨던 맞아요. 거죠. 네. 저는 그것이 귀신이라고 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반짝이는 곳으로 그냥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혼자. 정신을 차리고 겨우 빠져나오긴 했지만, 과연 이제 제가 근접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과연. 거기에 위험한 게 있었을 거예요. 홀렸던지 왜 우리가 수살기도 물에서 죽은 자리에서 계속 사람이 똑같은 곳에서 넋을 건지더라도 그곳에서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듯이 거기에도 메인 누군가가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아직 떠도시는 그런 영이.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도 기운이 그렇다 보면 계속 그 자리로 영가들이 몰려요. 귀신들이 거기로 계속 집합이 되는데 그 집합이 되는 와중에도 왕곡,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의 힘이 굉장히 세서 안에 있는 귀신들이 못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도 줄을 잡은 누군가가 계신 것 같네요. 가보겠어. 저는 안 가는 거 추천드려요, 진짜. 소름 돋는 일은 늘 보던 거, 늘 듣던 거라서 늘 보던 게 어떤 거죠? 듣는 거? 점을 보게 되면은 점상에 앉아서 점을 보면은 이 집의 조상도 보이고 늘 보는 것들이죠. 이제 일반인한테 좀 놀랍겠지만 뭐 이제 이라든지 그런 소름은 아니지만 안타깝고 매여 있던 그러니까 그 자리에 묶여 있던 그러한 영가의 기운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점 보다가 물에서 이제 동반을 하신 분인데 서로 멀어지지 않게 어느 신체 중 어딘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물에서 하신 분인데 그 뒤로 이제 계속 그 집안에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을 하면서 풀어드리고 왔는데 너무 한이 지인 거죠. 너무. 근데 왜 그렇게 죽었는지를 모르겠대요. 이 망제가. 돌아가신 분이 몸에 실려서 하시는 말씀이 그 가족들의 손을 잡고 눈을 감고 뜨니까 자기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윗대 어르신이었고요. 그 뒤로 계속 집안에 줄초상이 나고 계속 돌아가시고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 아니면 갑자기 심장마비 사람이 살아라 했던 그 천수를 다 못 누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겁이 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와서 점을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주 원인이 동반자를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였던 거죠. 할머니는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같이 가자 하니까는 이제 같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풀어드려가지고 자손들이 계속 내리내리 가셨죠. 3대가 그렇게 갔죠. 되게 유전이라고 들어가지고 맞죠. 한 분은 저승으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천도제를 따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후손이. 그리고 다들 쉬쉬했던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없다. 윗대에서는 없다.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된 거다. 삼촌 짜서부터 그래서 이제 점을 보고 얘기를 듣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맨 윗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동반 물에서 그렇게. 그래서 그분들을 풀어드리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자식까지 로 잃은 상황에서 이제 오시게 되셔가지고 그게 너무 소름이기도 했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빨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잃지 않아도 될 목숨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뿌엥. 이 사람을 놓을 수가 없었대요. 누가 먼저 죽을지를 모르잖아요. 사람이라서. 근데 이 사람을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나 혼자 죽을 수도 없고 한날 한시에 같이 가자. 집착?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셨는데 할머니는 그게 원한이 된 거예요. 살아생전에도 내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고 사셨는데 마지막 그 죽음까지도 같이 이렇게 갔으니까 거기서부터가 이미 수살귀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 그분이 그러한 귀신이 제일 소름이 끼쳤죠. 일단 들어오는 느낌도 따스함도 아니요 시리고 차갑고 춥고 탈탈탈탈 떨리면서 한이 서렸어요. 그러니까 설이다. 그래서 여자가 오니오래 하늘 품으면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갑게 들어오거든요. 그곳에서 계속 같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 무서운 건 술귀신. 인간이 술을 끊지 못하면 술귀신은 퇴기가 힘들어요. 술을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어느 분이신 건데 후손이 술을 좋아해요. 주파수가 맞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술을 먹고 그러는 건지 귀신이 그러는 건 또 모른 채로 계속 먹어요. 그럼 술을 끊으면 술귀신은 괜찮거든요. 못 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술귀신이 묻어요. 때려도 안 되거든요. 간이 망가져서 딸한테 이식을 받고 누구한테 이식을 받아도 어김없이 술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귀신은 아무리 퇴기를 해놔도 사람이 술을 먹고 또 귀신 노름을 하고
그러면 또 오거든요. 없는 기운도 가겠어요. 술 먹고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야? 저 돌아가신 네 할아버지가 보인다? 막 이러면서. 주사잖아요, 주사.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이름을 붙여놓죠. 이 사람이 뭘 본다.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운이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물귀신은 정말로 그 귀신의 기운이 제일 무섭다라고 보고요. 술귀신은 사람이 자꾸 불러내기 때문에 무섭다. 술 드세요? 좋아해요. 좋아만 해요, 좋아만. 네. 술귀신이 보이나요, 저한테? 맑습니다. 아, 그래요? 시달렸다? 논 적은 있어요. 어릴 때 내가 무당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때는 사람인 줄 알고 같이 얘기도 하고 바나나 우유도 누나 먹고 막 그랬죠. 그래서 무서움을 처음부터 귀신한테 느껴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잘 정신병자로 봤겠습니까? 혼잣말 하는 것처럼 보였을 테고. 근데 나는 그래서 안 외로웠어요. 근데 그러한 존재들이 사라지고 나서 그때는 혼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이제 꿈에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얘기해주고 놀고 밥 먹여주고 그랬죠. 무서웠던 거는 차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톡 튀어나오는 거, 아니면 버스 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거기가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산 같은 게 무너져 있던 곳이었어요. 여기가 잘리고 여기 다리가 여기가 잘리고 여기가 잘리고 막 여기가 없고 여기 몸통만 이렇게 있고 그러한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땐 좀 무서웠어요. 내가 의도치 않게 갑자기 그런 걸 보게 됐을 때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안매장된 토막난 여자, 그게 나무랑 그게 다 무너지고 나서 찾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형체가 보이는 건가요? 늘 달랐는데 그때 이렇게 잘렸던 걸 봤을 때는 우리가 깜빡 이렇게 잠이 들면 스쳐가 탁 보이는 거 있죠. 그런 경우 그때 봤어요. 그리고 도로에서 운전하다 톡 튀어나오는 거는 위험하잖아요. 급브레이크를 얼마나 밟게요. 검은 게 팍 도로에서 탁 튀는 거예요. 이렇게 시겁하고. 그 우리 하이패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막 안전봉을 든 사람이 이러고 안전 옷을 입고 막. 근데 나만 보는 거고. 사람의 시체는 제가 아직 보진 못했고 동물들 시체는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뭐 터널 같은데 진짜 죽어있던 너구리나 강아지 이런 사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체들을 몇 번 봤어요. 시체를 봤던 적은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해서 본 게 아니라 이제 현역 때 이제 군생활 하면서 해외에서 좀 봤어가지고, 아랍이라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전쟁 지역, 거기서 차량에 불타는 사람도 봤었고 한번. 시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과정을 봤던 거죠.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되게 꿈에 나오진 않았어요.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놀랄 사람이 아니세요. 아, 그래요? 일단 뭐 당연하게는 시신에 어떠한 걸 가지고 오지 않아야 하고요. 유품들. 네, 유품이나 머리카락이나, 그리고 웬만하면 함부로 보지 않아야 하고,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하고, 함부로 말을 떼지 말아야 하고. 이런 사진 찍는 건 그런 것도 안 되나요, 혹시? 그럼요. 아, 그래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나? 그러니까 이게 장례 절차에서도 염을 할 때도 옛날에는 원래는 무당이 했었거든요. 부정을 타지 못하게 염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러한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입관하기 전에 이렇게 보는 마지막 인사 나누게끔, 그것도 태중에 아이가 있거나 귀문관살이 있거나 뭐가 기운이 좋지 않거나 그는 날의 기운이 바닥이거나 할 땐 들어가지 말라 하거든요. 함부로 건들지 말아야죠. 일단은 지나가다가 시체를 만약에 봤어, 그럼 본 사람도 얼마나 경악스럽겠어요. 그냥 119에 전화를 하고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통화를 해서 빨리 불러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고 감정이 이입돼서 만지고 울고, 가족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이제 혹시라도 외부인이 호기롭게 이렇게 본다든지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만, 아이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뭐 희롱하거나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컨텐츠를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뭘 하고 계신 게 아니라서 그냥 단순한 궁금증에 비롯돼가지고 이제 움직이시는 분이지만 혹시 모를 위험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꿈자리가 사납거나 그러면 뭘 하시면 되는데, 웬만한 걸로는 기운이 가더라도 한 3일 내로 떨어질 뿐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서 계속 찝찝함이 남았을 때는 뭔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걸 비방이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보통 일반인 기준에서 가장 간단한 비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신문지에다 불을 붙입니다. 이렇게 라이터로 이렇게 불을 땡 이렇게 붙이면 여기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둘러요, 몸을. 아, 연기를 그냥 이렇게. 귀신은 불을 무서워하거든요. 원래는 불이 아니고 빛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머리부터 팔 이렇게 다 훑어요. 그 다음 바닥에다 놓고
뛰세요. 내가 이게 불이에요. 이렇게 하고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건너서 뛰세요. 결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보통 소금을 뿌리라고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소금도 효과가 있죠. 소금도 원래는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죠? 그래서 소금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빛, 불, 쇠소리는 귀신이 무서워한다. 근데 방울을 쥐고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불, 그리고 여러 군데 장소를 많이 가는 거. 사람들이 밥 먹는 장소에 가서 밥 먹고 대중 목욕탕 가서 씻고, 그렇게 해서 귀신은 냄새를 또 따라온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채취도 다 없애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아직 비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백사신당 다령님이랑 또 이런 새로운 제가 몰랐던 주제들과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또 오늘 또 한 번 배우고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익스트림 한님이랑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다. 예의도 있으신 분이다. 아, 대박 나세요. 집중.